결론부터 말씀드리죠.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은 카톡 답장 속도가 아니라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몸의 각도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밤새 메시지 숫자를 세며 감정을 낭비하지 않고 상대의 무의식을 단번에 읽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텍스트라는 가짜 신호에 속아왔습니다. 하지만 뇌는 관심 있는 대상을 향해 본능적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카톡이 늦는다고 좌절했나요? 그건 상대의 뇌가 잠시 휴식 중일 뿐입니다. 진짜 호감은 통제 불가능한 신체 반응에서 나옵니다. 이제 하버드와 프린스턴 연구가 증명한 5가지 무의식 테스트로 말보다 정직한 상대방의 잠재의식을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억지로 꾸며낼 수 없는 뇌의 오류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테스트의 적중률은 90% 이상을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은 이제 그만두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5단계 신호는 상대방이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솔직한 데이터입니다. 눈맞춤부터 거리 유지까지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심장, 박동이 만드는 파동을 시각적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엔 이 신호를 발견했을 때 고백 없이도 관계를 200% 진전시키는 비밀 전략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미러링입니다. 우리 뇌에는 타인의 행동을 거울처럼 비추는 거울 뉴런이 존재합니다. 상대가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면 본능적으로 당신의 자세나 말투, 작은 습관까지 닮아가게 되어 있죠.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화 도중 자연스럽게 턱을 개거나 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셔보세요. 약 30초에서 1분 뒤 상대방이 당신과 유사한 동작을 취한다면 축하합니다. 상대의 뇌는 이미 당신과 동조 중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과 리듬을 맞추려는 뇌의 강력한 무의식적 명령이니까요. 반대로 당신이 자세를 바꿔도 상대가 요지부동이라면 아직 심리적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거꾸로 당신이 상대의 동작을 아주 미세하게 따라하며 역 미러링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뇌는 자신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풀고 안전한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인 공간 침투를 통해 상대방의 방어 기제가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는 거리 테스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침범받고 싶지 않은 퍼스널 스페이스라는 보호막을 가지고 있죠. 심리학적으로 45cm 이내는 가족이나 연인만 허용되는 친밀한 거리입니다. 무의식의 문턱과도 같은 공간이죠. 테스트 방법은 이렇습니다. 대화 중 아주 자연스럽게 상대방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여 거리를 좁혀보세요. 만약 상대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 거리를 유지한다면 당신을 이미 자신의 안전 영역 안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반대로 당신이 다가갔을 때 상대가 몸을 뒤로 젖히거나 한 발짝 물러선다면 아직은 경계 단계라는 신호입니다. 뇌의 편도체는 위협을 느끼면 즉시 거리를 벌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의지로 조절하기 힘든 본능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자연스러움입니다. 갑작스러운 접근은 호감이 있어도 상대의 방어 기제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좁혀진 거리에서도 상대의 호흡이 일정하고 표정이 편안하다면 뇌는 이미 당신을 짝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공간을 넘어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상대의 도파민 반응을 확인하는 터치 베리어 단계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는 터치 베리어입니다. 신체 접촉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살짝만 닿아도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폭발적으로 분비되죠. 확인법은 이렇습니다. 웃긴 이야기를 할 때 팔을 살짝 치거나 옷에 묻은 먼지를 떼어주는 시도를 해보세요. 이때 상대방이 몸을 움츠리지 않거나 오히려 당신 쪽으로 더 다가온다면 뇌는 이미 당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피부는 사회적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감 없는 사람의 접촉은 뇌에 즉각적인 불쾌 신호를 보냅니다. 닿았을 때 상대의 근육이 경직되거나 반사적으로 거리를 둔다면 아직 그 베리어는 단단히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우연을 가장한 짧은 접촉입니다. 긴 접촉은 상대에게 부담과 공포를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짧은 찰나의 접촉에도 상대의 눈동자가 커지거나 미소를 지어 보인다면 당신은 이미 꼬린 지점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시각적 몰입의 정점, 상대방의 시선이 머무는 시간을 분석하는 눈맞춤 홀드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눈맞춤 홀드입니다. 눈은 뇌의 돌출부라고 불릴 만큼 신경계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보통의 인간관계에서
시선이 머무는 시간은 1초 내외지만 호감이 생기면 뇌는 이 시간을 연장하려 합니다. 상대방과 눈이 마주쳤을 때 피하지 않고 3초 이상 시선을 유지해 보세요. 이때 상대의 반응이 핵심입니다. 상대가 살짝 미소를 짓거나 시선을 아래로 떨구며 수줍어한다면 뇌가 쾌락 신호를 처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눈이 마주치자마자 무표정하게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면 이는 심리적 거부감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눈맞춤을 통해 분비됩니다. 길게 머무는 시선은 서로의 뇌를 같은 주파수로 동기화시키죠. 주의할 점은 노려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이 상대의 뇌를 무장해제시킨다는 걸 기억하세요. 3초의 홀드를 견뎌내는 상대라면 이미 당신의 존재는 그 사람의 뇌 속에 깊이 각인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기억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결정적 증거인 기억력 테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우리 뇌의 해마는 관심 없는 정보는 가차없이 삭제해버리죠. 상대가 당신이 흘려 말한 아주 사소한 취향이나 습관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강력한 호감 신호입니다. 확인을 위해 며칠 전 지나가듯 말했던 작은 에피소드를 다시 언급해보세요.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그때 말한 그거 해봤어? 라는 질문에 상대가 정확히 기억해낸다면 당신은 이미 상대의 우선순위 상단에 있습니다. 호감은 뇌의 에너지를 쓰게 만듭니다. 당신의 정보에 에너지를 쓴다는 건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반대로 중요한 일조차 매번 잊어버린다면 안타깝게도 상대의 뇌는 당신을 낮은 우선순위로 분류한 상태입니다. 이 테스트는 카톡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텍스트 기록이 아닌 순수한 뇌의 기억 용량을 사용하는 일이니까요. 사소한 기억들이 모여 확신이 될 때 비로소 고백이라는 문턱을 넘을 용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5가지 신호를 모두 확인했다면 뇌의 확증 편향 오류에 빠지지 않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테스트를 배웠지만 여기서 가장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뇌의 확증 편향이죠. 확증 편향이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보고 그에 부합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인지적 오류입니다. 상대가 단순히 예의상 웃어준 것인데도 뇌는 나를 좋아해서 웃는 거야 라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뇌는 불확실한 상태보다 가짜 확신을 가질 때 더 큰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끊임없이 범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신호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5가지 신호 중 최소 3가지 이상이 중첩되어야 합니다. 차가운 머리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뜨거운 가슴은 잠시 뒤로 밀어두어야 상대의 진심을 오해 없이 읽을 수 있죠. 만약 신호들이 일관되지 않다면 그것 또한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아직은 관계의 빌드업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죠. 뇌의 필터를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때 비로소 상대방의 마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진짜 길이 보입니다. 이제 이 이론들을 실전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적용할지 상황별 가이드를 통해 구체적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는 장소는 나란히 앉을 수 있는 바나 벤치입니다. 마주 보고 앉을 때보다 옆에 앉을 때 뇌는 경계심을 낮추고 더 솔직한 신체 신호를 내보내기 때문이죠. 카페에서는 주문한 음료를 테이블 중앙에 두고 상대방이 컵을 어디에 놓는지 유심히 살펴보세요. 당신의 컵 쪽으로 자신의 컵을 가깝게 붙여놓는다면 그건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좁히고 싶다는 뜻입니다. 술자리라면 터치 베리어 테스트를 해보기 가장 좋습니다. 알코올은 뇌의 전두엽 억제 기능을 약화시키죠. 가벼운 농담과 함께 팔꿈치를 살짝 건드렸을 때 상대가 웃으며 그대로 머문다면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만약 단체 모임이라면 여럿이 함께 웃는 순간 상대방이 누구를 먼저 쳐다보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람은 크게 웃는 찰나에 본능적으로 가장 호감을 느끼는 사람을 확인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종합해보면 상대방이 당신을 위해 비워둔 마음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테스트 결과가 예상과 다르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거절은 당신의 가치가 낮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뇌는 거절을 신체적 통증과 동일하게 느낍니다. 지금 마음이 아픈 건 당신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뜻이죠. 오히려 신호를 미리 읽은 덕분에 억지로 관계를 밀어붙이다 입을 수 있는 더 큰 상처를 방어한 셈입니다. 뇌의 회복 탄력성을 믿으세요. 오늘의 거절 데이터는 더 적합한 인연을 찾기 위한 정교한 걸음망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무의식이 닫혀 있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두 사람의 주파수가 잠시 어긋난 것뿐입니다.
이럴 땐 억지로 다가가기보다 당신의 뇌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자기 개발과 휴식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가꾸며 빛을 낼 때 뇌는 가장 매력적인 신호를 내뿜고 더 큰 호감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오늘의 데이터는 실패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당신은 이제 말보다 정확한 마음의 지도를 가졌으니까요. 자, 이제 모든 신호를 종합하여 관계를 완성하는 마지막 결론으로 나아가 볼까요? 지금까지 5가지 심리 테스트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기술보다 중요한 건 결국 당신의 진심입니다. 뇌과학적 도구들은 상대를 조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불안을 낮추고 용기를 내기 위한 지표일 뿐이죠. 무의식의 신호들이 긍정적이라면 이제는 테스트를 멈추고 당신의 솔직한 마음을 한 뼘 더 보여줄 차례입니다. 상대방도 당신만큼이나 거절이 두려워 자신의 뇌 속에 호감 신호를 꼭꼭 숨겨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타이밍이란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내민 손이 상대의 뇌에 가장 강력한 도파민을 선물할 테니까요. 설령 결과가 기대와 다르더라도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던 경험은 당신의 자존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마음 세탁소는 당신이 관계에 얼룩에 주저앉지 않고 매일 더 뽀송뽀송한 마음으로 사랑하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짝사랑에 확신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심리학 통찰로 당신의 마음을 맑게 씻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